오늘은 부동산 계약 중 가계약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이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 결합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쌍방행위라고 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통상 중개업소의 권유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계약이 보통 이루어지나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서 작성을 추후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가계약이라고 하고, 최근에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집을 보여주는 행위가 서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계약 발생이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매도나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도장 마련하고 사인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하므로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금 형태로 급하게 입금하여야 계약 물건을 안 뺏긴다고 일부 중개사들이 권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이나 임차인이 급하다고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도 있죠. 이후에 계약서 작성 전에 집을 본 이후 가계약금 입금 전 설명과 주요 내용이 다르거나 혹시 매수자나 매도인 또는 임차인, 임대인이 사정이 발생하거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 임차인이 계약을 요구할 경우 기지급한 가계약금을 중개업소나 매도인, 임대인 측에서는 정식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매수인,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을 안 한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가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 체계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 체계는 최고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편의상 4단계, 중간에 4단계 부동산 관련 일반법,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을 얘기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부동산 관련 일반법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죠. 이 법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그 법이 아닌 법에 근거해서 상세한 내용을 정한 부동산 관련 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6단계로 각 부 장관이 일을 하면서 시행규칙을 정한 장관 부령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는 부동산 관련 지방자치 시도의 조례가 있고, 다시 이제 4단계 부동산 관련 일반법 위에 보면 부동산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등 특별자가 붙은 특별법이 일반 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단계인 민법이 계약법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 민법은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2단계로 높은 법률이 되겠습니다. 최고 1단계는 그 근대 민법이 제정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계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므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첫 번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민법의 아주 기본 개념적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계약 자체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계약 방식의 선택 등이 자유롭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을 두 번째로 명시합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은 개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자기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계약 등의 성립 요건은 근대 민법의 원칙인 법률행위 계약 자유 원칙에 의거 계약 방식의 자유까지도 의무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불려식 행위가 요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려식 행위가 법률의 원칙으로 계약서만 미작성 상태인 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의 성립 요건을 요합니다.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 중에 당사자는 권리, 의사,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권리나 의사, 무능력자 등은 안 되죠.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접속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계약의 목적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요식행위는 의사표시가 서면 기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어음행위, 유언 중요하죠. 재산관계, 혼인, 법인 설립행위 등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를 원칙으로 효력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불요식 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예외로 요식성 강화가 있습니다. 근대법은 기본 법률행위 자유 원칙은 방식의 자유까지도 의미하여 법률행위는 불요식 행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히 하게 하고 또한 법률행위 존재로 권리의 범위를 특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거래 내용을 신뢰하고 신속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식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약의 특성과 행위 시 효력이 발생 시점,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요물계약, 물건을 요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이외에 물건이 인도와 급부, 부동산에서 말하는 거죠. 급부는 이제 집을 인도를 받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이나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불요식 계약은 방식이 필요 없는 계약이고 흔히 실무에서 혼동에 쓰는 취소는 계약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 취소를 하면 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효과 발생 전에 해제를 하면 걷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이후에 위약금을 납부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소급표가 발생합니다. 해지는 여태까지 효력이 있었으나 앞으로 해지 시점부터 장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해약은 계약을 깨뜨려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해약했을 때 해약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을 안 한 상태에 계약 해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대한 규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는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돈을 내신 분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약 시 판례의 주의사항은 가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또는 서면 등, 요즘은 문자나 카톡 등으로 주로 하죠, 쌍방이 목적물의 주소, 면적, 대금 지급 방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가 된 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본 계약과 같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물의 주소, 면적,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실무에서 급하게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하고 아파트 면적, 대금 날짜 방법 등에서 정확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은 이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가 어렵게 되겠죠. 가계약 시 중요한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정확한 자료는 증빙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약금을 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파신 분은 형식상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처음에 약정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해지할 수가 있고, 매수인도, 사는 분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 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해지됩니다. 가계약금을 조금 걸었다 하더라도 그 가계약금만 지급함으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약금 정한 금액을 전부 다 내야 비로소 해제가 된다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2018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절차 진행은 계약상 성립상 아까 말씀드린 가계약 당시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정확하게 물건의 면적, 주소, 대금 지급 방법 등에 정확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기고 해약금 손해배상 등의 비용이 가대 발생하고 소송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이 가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유하는 방향은 대화만이 해결 방법이로 양쪽이 사유를 파악하여 중개업소의 설득과 노력으로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원만한 해결책 찾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안입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지인인 동생, 친구, 조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짧게는 1, 2주, 길게는 몇 달간 중개사님과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만나서 가계약 진행 경위와 사유, 발생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고 원만히 중재를 하여 양쪽 다 조금씩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완벽한 계약 진행은 상당히 급하게 진행하는 가계약 상황은 어렵겠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양쪽에 조금씩 손해가 나는 협의로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쌍호 잘했다고 법으로 해결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약 전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체결해야 될 것이며 가계약 체결 후 불만족 또는 변심할 경우 소송인 법적 절차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